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학생생활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종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87년도에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신영보 선생님과 인연이 된 게 그래서 89년도에 학교에 처음 오시면서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돌아가신 지 지금 8년 지났죠. 8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걸 해볼까라고 하다가 제 나름대로 숲속의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좀 해봤어요. 학교 뒤에 더불어숲길이라는 걸 조성을 했어요. 구로구청과 협조해서 조성을 했는데 더불어숲길에 선생님의 작품이 한 30여 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시에 되어 있는 작품의 의미나 역사,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계기 또는 원전도 있거든요. 그런 원전들을 설명하고 전달하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서는 어떤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삶의 어떤 지표로 삼을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꼭 다시 와서 이 길에서 이게 신 선생님이 쓰신 거지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지 라고 하는 걸 자기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즐겁게 그런 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신영보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은 동양고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동양고전을 그것이 유학의 근본인 논어든지 아니면 도가의 가장 중심이었던 노자나 장자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 이야기로 해석할 것이며 동양고전이 갖고 있는 서구 철학에서 못 발견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저는 선생님 강의를 기억하는데요. 그 강의들 여러 강의들을 좀 모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가 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담론은 동양고전이나 기타 여러 강의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글의 주제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리고 중심을 담고 해석해야 될 어떤 학문적인 큰 뿌리를 좀 제공하는 의미로 담론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도가의 근본인 노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 이야기, 도덕경에 대한 새로운 선생님의 독법을 제시해 주신 건데요. 노자 이야기 그 페이지가 저는 그 이후에 논어도 다시 보게 되고, 도덕경도 다시 보게 되고, 장자도 다시 보게 되고, 맹자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동양고전을 다시 한번 읽게 만드는, 다시 한 번이 아니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새롭게 읽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담론이 되게 중요한 책으로 사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담론이라는 책에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의 8장이 노자의 도덕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잠들지 않는 강물. 그 중에서 123쪽에 있는 페이지를 잠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노자 사상의 핵심이 무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자 1장이 바로 무유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11장에서도 역시 무를 귀하게 여기는 귀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식 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연은 흙을 반죽하는 것, 식은 찰흙입니다. 흙을 잘 반죽해서 이위기, 그릇으로 만드는데 당기무, 그 비어있음으로 해서 즉 그릇의 속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유기지용,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그 비어있음, 즉 없음이 그릇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착호유, 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착은 뚫다, 호는 문, 유는 창문입니다. 문과 창문을 뜯어서 이위실, 방으로 만드는데 당기무, 유실지용, 그 없음으로 해서 방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물건으로 가득 찬 방은 방으로서의 쓰임이 없습니다. 이 장의 결론은 유가 이로움이 되는 것은 무가 쓰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은 무와 유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질서라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 무의 최대치가 바로 자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소유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비어 있음으로 해서 쓰임이 있다. 비어 있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굉장히 관계성을 얘기하고 그것이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자연과 얘기하면서 우리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될 지침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늘 가지려고만 해도 안 되고, 늘 뺏기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가지려는 것과 뺏기는 것, 나누는 것과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조화롭게 해야 되고, 생각에 있어서도 좀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이 알아. 그래서 유식한 것 같지만, 유식이 아니라 그건 무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늘 자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닥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아니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모두에게 맡겨보는 어떤 나의 유연함,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기의 유연함을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각성, 이런 때 이런 글귀들이 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의 얘기들이 뭐 여러 형태의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어있음,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어. 비어있는 것인즉 가득 차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급하지 않게 저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해주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철학의 기반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것으로 사건이 있었지 이런 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갈 때, 늘 판단할 때, 늘 욕심이 생길 때 내 스스로를 제어하는 어떤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신영구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제가 1989년도에 학교에 처음 강의 오시는 날 만나 뵀거든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처음 보는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학생 수가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되게 얌전한 걸음으로 가죽 가방을 맨 랜드로버를 신고 그런 어른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걸 보고 누굴까 하고 되게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오후 돼서 점심을 먹으면서 당시에 학장님이셨던 이재정 전 교육감님을 뵙고 새로 오신 분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분이냐 했더니 저를 되게 심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너는 베스트셀러 이런 거 돼 있으면 좀 읽어는 봐야 된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아직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분이 신영복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선생님 강의도 좀 듣고 뭐 학교에서 뵙고 뵈면서 되게 편하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학교에서 그냥 좋은 선생님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만나 뵙게 됐던 선생님이셨고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선생님하고는 당시에 옛날에 그 성공회대학교 한가운데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아래쪽은 다 이게 쭉 통해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차죠. 그 물이 찼을 때 누구 한 사람이 뭔가를 투여하면 물이 위로 막 심하게 튀어 오르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화장실 앞에다가 선생님 글씨로 서예반 모집이라는 걸 쓰셨어요. 냄새나는 화장실에 서예반 모집의 그 모집 그 공고를 보고 옆에도 당시에 또 새로 나오셨던 교수님이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현주 목사님은 그걸 보고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선생님 저 단소반 모집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갖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두 분의 단소반 모집, 서예반 모집 이렇게 안내 공고도 붙어있던 걸 저희들이 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랑 쭉 하고 저 사회생활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은 일하고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첫 해 제가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일주기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그 작품을 소장하게 된 계기, 그 소장하게 된 이야기들을 작품 옆에다 다 전시를 하고
이 작품 처음처럼이다. 그럼 처음처럼을 우리 학교의 오희정 선생님이 어떻게 소장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처음처럼이라고 해도 그 처음처럼이 갖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 교수님, 직원님들의 그 작품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 마음을 좀 기억하고자 선생님의 그 더불어 숲길에 있는 한 30여 개의 작품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지역에서 인문학 특강 같은 걸 하면서 지금은 그 내용을 책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이게 방송도 하니까 내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건 10주기 전에는 출판을 한다. 그 더불어 숲길 신양복 이야기 가이드북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제목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많이 썼습니다. 사실 여기 다 이게 다 그 원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저는 강의라서 구어로 되어 있어서 문어로 좀 바꾸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첨부해야 될 자료들이 또 책으로 쓰려고 하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해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